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분 경매의 함정, 실상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더불어 특수물건 중의 하나인 지분 경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지분 매각 또는 지분 경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분 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소유자, 즉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의 상당수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된 것이고 낙찰이 되면 전체에 대하여 마음대로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경매는 낙찰 후에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및 처분은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유 지분 전체를 한 사람이 쓴다든지 공유 지분에 건축을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 그리고 임대를 할 때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지분을 팔 때는 문제가 없으나 지분 전체를 팔고자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분 경매는 이와 같이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르므로 대개는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분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분만을 사는 것이므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소액 투자의 장점을 살려 부동산 카페나 동호인 모임에서 지분 경매를 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분 경매는 일반 물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분 경매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사항은 매각 당시 알게 되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란 공유 지분에 대하여 낙찰이 된 경우 낙찰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자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 어렵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만 돌려받고 소유권은 뺏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익은커녕 헛고생을 하고만 것이죠. 그런데 실무상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지 여부는 매각 당일까지는 미리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분 경매를 할 때는 언제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가능성을 예상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없어 낙찰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낙찰받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 팔고자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지분만을 살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물건 전체를 파는 경우와는 양상이 많이 다르죠. 한편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다시 파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다른 지분권자가 살 마음이 있었다면 미리 낙찰되기 전에 당연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겠죠. 낙찰이 될 때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분권자가 살 마음이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지분권자에게 팔겠다는 생각은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소유자로서 직접 건축을 하거나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지분 경매에서는 등기부상 지분은 있으나 지적도상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용상 다른 지분권자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지분 경매로 낙찰받은 바로 옆 땅에 여전히 다른 지분권자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도 미리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소송을 거친 경우는 계속 감정이 남아있어서 사용하거나 팔 때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지분을 낙찰받아 공유물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협상이 안 되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절차상 당연히 송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분권자의 수가 적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권자가 여러 명 또는 수십 명인 경우는 송달 기간만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제로는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생존한 상속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이민자가 있거나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간은 더 걸리죠. 그런 경우 본격적인 재판은 하지도 못하고 송달에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송달 기간과 소송 기간은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6분의 1 지분 경매 사건에서 다른 지분권자 5명에게 송달 기간만 1년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죠. 몇 달 안에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에서 낙찰 후 협상이 안 되면 바로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을 나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은 직접 해봐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지분 경매도 때로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 만약 다른 지분권자가 팔라고 매수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정상 가격으로 팔아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지분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인접지 소유자가 땅을 더 넓게 쓰려고 매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경우는 흔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획된 곳의 물건이 지분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 후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개발 계획 상황을 미리 관할관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중장기 목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죠. 얼마든지 소액으로 짜투리 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분 경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따르고 중간중간에 변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지분 경매의 특성상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보니 대개는 유찰이 거듭되고 그 결과 저렴하게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싸게 낙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분 경매는 대체로 이론과 현실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투자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지분 경매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면밀하게 득과 실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